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위협을 그대로 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실록은 지금 남조선 각계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KBS, MBC, CBS 방송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용도에 첫 자국이 새겨진 조선인민군 군의서울 유경수 제105 땅크 사단을 제일 먼저 찾으심으로써 선군 정치 로선의 변함이 없음을 내배에 천명하시었다고 일치하게 평했습니다. 정세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영도 아래 북이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 시되는 해에 인공지구 위성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언을 빛나게 실현했다고 격찬했습니다. 연합뉴스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돌 영축 열병식에서 하신 유언서를 분석하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마해 나가야 한다고 하신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치 방식을 그대로 이어가실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잡지 민족 20일 편집기획위원과 고려대학교의 한 교수도 김정은 제1위원장께서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을 따라 곧바로 나갈 때 대해서 밝히심으로써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사상적 기초로 해서 선군 정치를 이어가실 입장을 표명하시었다고 주장했으며 우리 사회연구소의 한 상임연구원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정치 방식의 중요한 특징은 계승정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지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만수대 창작사 종업원들의 골기 모임이 17일에 진행됐습니다. 만수대 창작사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보고에 이어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최근 만수대 창작사를 찾으시고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에 모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의 영상작품 창작 사업을 몸소 지도하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 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작품들을 보아주시며 영상 작품들이 수령님의 풍모가 그대로 안겨오게 형상을 잘하고 역사주의적 원칙과 당대 시대상을 잘 살린 데 대해 치하하시면서 주체 미술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 데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현지 말씀을 철저히 관철해서 우리 인민의 사상 감정과 시대 정신을 반영한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영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었습니다. 오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 기념일을 맞이한 청년저항회관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고 온갖 사랑과 운정을 다 베풀어 주신 백두산 졸세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주체 78, 1989년 5월 18일 청년저항회관 중공식장에 몸소 나오신 오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훌륭한 과외교양기지가 일도선제에 대해서 못내 만족해 하시면서 회관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당의 은정 속에서 산한 청년저항회관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각종 모임과 전시회는 물론 과학기술 보급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과외소조 활동들이 활발히 진행됐으며 오늘도 많은 청년 학생들이 이곳에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 있습니다. 저는 강남군에서 온 김종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이 청년저항회관에서 컴퓨터 강습을 매달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컴퓨터를 배우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배우면서 보니까 이 배워주는 내용이 다몇 세대에서 배워주는데 지난 기간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컴퓨터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몰랐던 문제들도 있었고 또 무심히 스쳐변했던 이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번 강습 기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 더 많이 배워서 이 사업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걸 말하게 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 99 2010년 5월 18일 대홍단군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면서 대홍단군이 몇 해 사이에 또 천지개벽했다고, 대홍단군에는 사회주의 기상이 힘있게 나래치고 있다고 하시면서 군 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밝혀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이곳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감자 농사를 잘 지으면서 대홍단군 고기 가공 공장과 양모장, 여러 동의 서충 살림집들을 새로 건설하고 공원들을 본뚜하게 끓여 군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더욱 아름답게 변모시켰습니다. 당의 용도 따라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정진군 앞으로. 만경대 피복공장에 2중 3대혁명 붉은기가 수여됐습니다. 수여식에서는 먼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종용이 전달된 다음 표창장과 깃발이 수여되고 3대혁명 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일꾼들과 정호원들에게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수여식에서 토론자들은 생산 공정의 현대화를 더욱 다고치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경공업을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의 주타격 방향으로 정한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는 데 적극 이바지해 갈 굳은 교리를 표명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교리문이 채택됐습니다. 희촌발전소 2단계 건설에 떨쳐나선 자강도 유단의 일꾼들과 돌격대원들이 희촌 3호 발전소 건설을 힘있게 다고치고 있습니다. 강계 정신이 창조된 자강 땅의 청년들이라는 크나큰 긍지와 높은 책임감을 안고 이들은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면서 3호 발전소 온재 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내고 지금은 수천 미터의 물길굴 확장 공사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유단에서는 이와 함께 조합 수조와 발전기실 안반 굴착 공사, 방수로 공사도 마감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습니다. 개송시에서 개송 청년 경기장 개건 공사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개건하는 경기장은 30여 년 전에 건설했던 겁니다. 오래됐습니다. 건설 시작해서 그 사이에 기본 총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선수 강의실, 대기실들, 그리고 관람석과 주차장, 그다음에 문화후생시설들도 편리하면서도 아주 쓸모가 있게 다시 건설했습니다. 하수만 공사도 질적으로 종합적으로 다시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는 실내에 100m 육상 훈련장이랑 구기 종목 훈련실들, 그다음에 이제 수영장을 새롭게 꾸리고 있습니다. 신의주 마이신 공장에서 의약품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 발효 공정을 비롯한 여러 생산 공정을 기술 개건해서 생산성을 훨씬 높인 이곳 노동계급은 요즘 원료 보장을 적극 따라 세우면서 의약품 생산 공정의 현대화 수준을 계속 높여 많은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체육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관심 속에 지난 8일 광복거리에서 시작됐던 여러날 자전거 경기가 18일 오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날 자전거 경기는 경공업송 체육단, 예성강 체육단, 동명산 체육단을 비롯한 여러 체육단의 남녀 선수들이 참가하여 성인급과 청년급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여러날 자전거 경기 성인급 남녀 경기에서는 경공업송 체육단의 김철용, 량유미 선수가 각각 1등을 했고, 청년급 남자 경기에서는 예성강 체육단의 송일 선수가, 여자 경기에서는 경공업송 체육단의 김옥심 선수가 각각 1등을 쟁취했습니다. 광주인민봉기가 일어난 때로부터 33년이 되는 오늘 중앙계급교양관을 찾은 각계층 근로자들은 남조선 인민들의 정의의 반미 반파시오 무장봉기를 유혈적으로 탄압한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기어이 실현하고야 말 의지를 더욱 굳게 다듬었습니다. 미제는 12.12 쿠데타 이후 전두환 역도로 하여금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게 하고 남조선 전역에 비상기업령을 실시함으로써 남조선 인민들의 민주화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했습니다. 이에 제일 먼저 항거의 불길을 지핀 곳이 광주의 청년 학생들과 시민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상기업령 해체와
군부 파시오 통치 기구를 반대하는 평화적인 시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제와 야합한 전두환 욕도는 남조선 전역에서 젊은 놈들은 모조리 폭도이다. 광주 시민 80만 가운데서 70%는 죽여도 좋다고 짓거리면서 주로 경상도 출신의 공수 특전대를 내밀어 치돌리는 동족 대학살 만행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정말 광주인민 봉기는 남조선 땅의 미제 침략군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 인민들이 언제가도 식민지 너의 명예를 벗을 수 없고 조선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갖출 수 없으며 우리 민족의 유문인 적통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피의 교훈입니다. 광주 인민봉기가 있은 때로부터 수십 년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들이 외친 자주 민주 통일의 구호문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의 기치 밑에 조국 통일, 평화 번영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이 앞길에는 커다란 난간이 부닥치고 지금 우리 조국 강터에는 핵 전쟁의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이 현실은 미제와 남조선 계례 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그들이 외친 자주 민주 통일의 구호문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164차 자주통일평화행동을 가졌습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현 집권자가 미국 행각기관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 북의 변화를 운운하며 민족 자주와 조선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교례의 기대를 짓밟았다고 단죄하면서 이번 행각은 동족에 대한 적대시 정책, 미국,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확인하기 위한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고 규탄했습니다. 남조선의 여성연대가 11일 성명을 발표해서 남조선 괴뢰 집권자가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성명은 지난 7일 집권자의 미국 행각기관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윤창중이 현지에서 한 여성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번 사건의 책임은 명백히 현 집권자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성추행은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 행위라고 하면서 성명은 현 집권자가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져야 하며 국민들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언명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조선 서해 남부로 이동해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약간의 비가 내렸으며 강계, 해산, 청진에서는 대체로 흐린 날씨였습니다. 오늘 6시부터 18시까지 용량 7mm, 회창 12mm, 삼등 10mm, 강남 9mm를 비롯해서 서해안 지방에서 평균 5mm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방에서 어제보다 6도 내지 10도 더 낮아져 날씨는 서늘했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지방에 낮은 층구름과 가운데 층구름이 꼈으며 양강도와 함경북도 지방에는 높은 층구름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6도로서 평양보다 7도 낮았습니다. 내일은 5월 19일 일요일 음력으로 4월 초요일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남부지방을 지나가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3도, 내일 제일 높은 기온은 2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릉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오전에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오전에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해안 지방에서 오늘보다 4도 정도 더 높겠으며 그 밖의 지방에서는 3도 정도 더 낮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0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개성지방으로서 2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5m 내지 8m로 불다가 남서풍이 8m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다가 2m로 일겠습니다. 그러므로 조선 서해 해상에서 작은 배들은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선 동해 북부 해상에서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안개가 낀 후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조선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오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흐렸다가 개이겠으며 조선 서해 중부 해상에서는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가 오전부터 낮 사이에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